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7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곧 개막하게 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이 국내 야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식 방송 약 3년 7개월간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9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방송하는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기록들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9번, 그리고 4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또 기록해 드렸고, 보시면은 이제 하나가 부족한데, 하나는 제가 22년 데뷔했던 시점에서 제가 한 달 만에 10연승을 찍고 또 데뷔를 했던 그 이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 제가 따로 이제 실제 적중 게시글 올려놨고요.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따로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하나하나 모두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해당 게시글 들어오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앞에 불꽃 위주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모두 확인 가능하십니다. 요게 이제 추가 이제 등록된 구간이고, 요거는 제가 방송하고 거의 한 달 만에 또 기록해드렸던 실제 적중 게시글이기도 하고요. 좀 이제 예전에도 제가 두볼 두조합 그리고 3볼 두조합 구간으로부터 이미 만들어낸 연습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야구 시즌에만 제가 10연승이 한 8개 있습니다. 그래서 곧 돌아올 야구 시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그리고 날짜 그리고 내용들 마지막으로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네이트를 받아보실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슬슬 야구 시즌 되니까 또 연락들이 또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또 예전에 야구 시즌 또 함께 하면서 또 좋은 결과 내셨던 분들도 계속해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별 카카오톡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셔도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숲TV 오셔서 이런 식으로 단기 후원하셔도 주 패키지 맞게 월 패키지 연 패키지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형들 월초 이벤트는 이거 내일 마감이라 되어 있는데 오늘 마감입니다. 오늘 마감이고요. 제가 이제 시즌 패키지는 전체 다 종료할 예정이고, 아마 야구 시즌 딱 시작할 때 그 당일에 한번 하고 시즌 패키지는 모두 마감하고 아마 이제 주 패키지 그리고 월 패키지 위주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요거 아마 월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내일부터 이제 1000개 그리고 주 패키지도 400개부터 또 진행 예정이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야간 4경기 그리고 해외 축구 4경기 총 8경기 준비를 해왔고, 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축구가 또 다시 한번 올킬로 3연속 올킬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축구 올킬은 제가 작년 9월부터 이제 주력 종목 선언 이후에 정말 체감상으로는 매달 3연속 올킬씩 만들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2달 전이었죠. 이미 4연속 올킬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4연속 올킬 구간은 그때 전 구간 올킬로 만들어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었는데, 아무튼 축구 올킬은 제가 꾸준하게 또 만들어드리기도 하고, 두볼 두작 올킬이라고 해가지고 너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매일 한 조합씩 6배, 7배당짜리를 4일 동안 먹었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도 축구 구간을 또 잡아드리기도 했고, 오늘 축구는 두볼 두잡 올킬 구간보다도 오히려 배당을 올려서 6배당 그리고 16배당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오늘 고배당으로 한번 접근도 해봤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좋으니까 아마 고배당도 잘 들어와 주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주간 또 다시 한번 이 햄무 무승부 싹 다 맞춰주면서 다시 한번 또 5배당까지 또 몰빵 연승까지 오늘 주간도 적중 축하드립니다. 계속 지금 제가 3월달 성적이 개인 통산적으로도 늘 훌륭했는데 매년 이번 달 올해 3월달도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워싱턴 그리고 휴스턴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가 이제 다들 똑같이 체감을 하시겠지만 경기 수도 많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핸디캡이 너무 크죠. 3경기가 다 크기 때문에
과연 이 핸디캡 피하기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아마 그 싸움일 것 같은데 우선 워싱턴과 휴스턴 경기입니다. 다소 좀 아쉬웠던 거는 휴스턴이 홈 경기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휴스턴 홈 경기였다면 아마 더 편하게 마인승을 접근했을 텐데 일단 첫 번째 그게 좀 아쉽고 자, 두 번째로는 그래도 워싱턴이 직전 경기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125대 134점 프랜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토론토 마헨슨이 형들한테 꽤나 잘 팔리는 이제 그 커버스 구간에서 상위 픽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워싱턴이 프랜승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엔 역시나 다득점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가 어차피 탱킹 팀이기도 하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운드 픽도 괜찮고 내년이 또 상당히 기대되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워싱턴은 지금 모든 선수들이 이제 득점, 다득점에 좀 혈안이 돼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득점을 해서 더 좋은 팀으로 이적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들의 이제 위닝 멘탈리티 자체보다는 조금 더 득점적인 방향 그런 쪽으로 좀 이제 기울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휴스턴처럼 이렇게 득점 볼륨 자체가 떨어지는 팀에게는 은근히 강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차피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좋은 수비값 그리고 항상 마이너스 핸디캡을 반복해왔던 팀이었는데 문제는 원정 경기죠. 얘네들이 이제 외곽 3점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정 경기에서 프랜승을 내어주는 경우가 좀 허다했고 추가적으로도 이제 3점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야투 팀들을 만났을 때 가끔 역배가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워싱턴의 수비가 안 돼도 너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워싱턴이 직전 경기처럼 많은 득점과 함께 또 한번 많은 실점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득점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다실점 경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00실점, 110실점 이하 경기들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정도만 분석해도 와 수비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 현대농구 사회에서는 120실점만 안 해도 수비 좋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현재 지금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휴스턴이 최근에 뭐 20경기째인가요? 이제 120실점을 한 적이 없었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휴스턴은 어쨌든 포스트 게임 이 4번 5번 구간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팀인데 워싱턴의 4번 5번이 사실 지금 공석입니다. 높이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워싱턴이 역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는 일단 첫 번째 아니라고 보고요. 역배를 만들려면은 진짜 막 130득점씩 꽂아버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휴스턴 수비가 너무 좋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휴스턴이 지금 뭐 이제 라인업 퀄리티를 놓고 보시면은 케빈 듀란트를 2번이 아니라 4번에 배치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안정감 있게 어쨌든 마이너스 핸디캡을 기반에 두고 경기를 하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경기전은 오바 먼저 보면서 휴스턴 마헨슨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워싱턴의 팀 자체가 이번 시즌 뭐 초반만 놓고 봐도 평균 130실점을 꾸준하게 반복했던 팀이었고 지금은 선수들 자체도 전부 다 이제 갈려버렸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수비를 내려놓고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휴스턴도 최근에 좋지 못했던 득점 방향이 오늘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뭐 케빈 듀란트 이슈가 좀 있는 팀이긴 한데 그러니까 팀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케빈 듀란트의 그 이제 다중 계정 사건 이후에 3연승을 오히려 달렸던 팀이었으니까 팀 자체의 멘탈리티는 분명히 뭐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마옵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바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러키 그리고 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미러키 여러분들 그 쿤보 복귀 소식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마헨슨 한번 좀 뭐 강하게 가실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좋게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쿤보 출전 여부 한 번만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이제 핸디캡을 좀 높게 받긴 했습니다. 7.5점대를 놓고 받았는데 아마 그 이유가 쿤보의 복귀 사유가 분명히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스턴이 또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보스턴이 생각보다 뭐랄까요 핸디캡을 좀 적게 받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한 두 자릿수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제 보스턴이 필라델피아 상대로 두 자릿수 핸디캡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때 아무리 필라델피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두 자릿수까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기 경기를 했던 걸 보시면은 확실히 5번 이 부셰비치 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선발 라인업엔 여러분들 케이타가 지금 올라가 있긴 한데 5번은 지금 부셰비치가 뛰죠. 계속 뛰고 있고 보스턴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가장 유일한 약점이었던 5번 구간이 어쨌든 부셰비치로 채워지다 보니까 지금 보스턴의 라인업 자체는 뭐 최전방 라인에 이 화이트 1번 라인에 화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브라운도 있고요. 그리고 부셰비치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 케이타 같은 경우에 지금 투빅을 쓰죠. 케이타를 4번에다 올려놓고 쓸 때 케이타가 직전 경기도 27득점이나 해줬습니다. 보스턴의 힘인 것 같아요. 4번, 5번에다가 지금 빅맨 게임을 대놓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줄라 감독의 특징 4번과 5번의 강점과 1, 2, 3번의 어떤 3점 그 퀵3 구간이 상당히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40승 20패 이게 제이슨 테이텀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팔려간 두 명이죠. 뭐 사이먼스도 팔려갔지만 뭐 주랄러데이도 지금 없기도 하고 포르징기스도 없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도 지금 이 정도의 기록지랑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 특히나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냅다 달려버리는 이제 3가드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보스턴 상대로 이거는 외곽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두 가지로 저기 압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러키가 프렌징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팅 라인을 잡으실 때 미러키 프렌을 보시는 분들은 역배를 보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프렌징이 아마 없을 겁니다. 미러키 자체가 역배를 한다는 거는 외곽이 터진다는 겁니다. 즉 오바 쪽을 보시거나 역배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스턴 마인 쪽을 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오늘도 4번, 5번의 승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마일스 터너 같은 경우에도 정통 빅맨이 아니기도 하고 4번 구간에 쿤보가 복귀한다면 모를까 쿤보가 복귀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4번, 5번 경쟁력 자체가 아예 없는 팀 직전 필라델피아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봅니다. 저는 보스턴 승에다가 보스턴 마헨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오바는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오바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유타 그리고 덴버 경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궁금한 경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밌어 보이는 경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게 직업이 아니라 정말 시청자의 입장에서 저도 형들한테 이제 별풍선 후원하고 데이터를 받아보는 입장에서 덴버 오바라는 주력이 딱 그 데이터표에 있으면은 뭐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업이다 보니까 덴버 오바 뭐 이런 걸 줘버리면은 어쨌든 기준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맘졸이면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재밌어 보이는 경기 내일 경기 뇌 빼고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재밌게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경기를 시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유타가 탱킹을 오늘도 할 것인가? 어차피 유타는 대놓고 탱킹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안 하진 않을 거예요. 하기는 할 건데 과연 이 덴버 같은 이 고득점 팀을 상대로 유타가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는가? 붙어갈 수 있는가? 아마 그게 오늘 좀 재밌어 보이는 그런 구간일 겁니다. 자, 덴버입니다. 직전 미네소타와의 홈경기에서 이 10점 차 가까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1번과 5번 요키치랑 자말 머레이가 다시 한번 합작 60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덴버도 그렇고 제가 동부는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서부 쪽은 덴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이유가 늘 말씀드리고 이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NBA 그리고 농구라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대해서 다들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겠지만 1번과 5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됐던 간에 1번 포지션의 어떤 외곽 리딩 그리고 5번 포지션에서의 그 안정감은 어떤 리그를 막론하고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1번과 5번이 잘 돌아가는 팀은 앵간하면 농구를 못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직전 60득점을 합작했다. 자, 다만
덴버가 이번 시즌 문제가 뭐냐면 디트로이트도 그렇지만 3점 복불복이 좀 심합니다. 애초에 디트로이트는 이번 시즌 3점을 포기하고 포스트 위주로 팀을 운영하는 팀이라고 한다면 덴버는 좀 달라요. 덴버는 1번과 5번으로 팀을 운영도 하지만 외곽에서의 3점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3점이 빠져버리면은 직전 미네 경기처럼 이렇게 져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유타 같은 경우에는 냅다 그냥 달려버리는 외곽 팀이기 때문에 이게 덴버가 이긴다면은 5반을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타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자칫 언더를 동반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덴버 승에다가 마힌 승에다가 오바를 같이 보기는 했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덴버가 최근에 이제 4-3 그러니까 4일 중에 3일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단들의 전반적인 어떤 체력 문제 그리고 자말 머레이와 요키치가 오늘도 나올 것인가 그게 일단 핵심일 것 같고 만에 하나 두 선수가 모두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첫 번째 방향은 오버입니다. 이게 일단은 유타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오버는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덴버가 부진해서 유타가 역배라는 방법도 있지만 유타가 진짜 잘해가지고 프렌이나 역배를 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오바를 일단 첫 번째는 먼저 보고 240점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이 이제 자말 머레이랑 요키치의 출전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마힌승이나 오버 쪽으로 아마 보시면 될 만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이 경기도 핸디캡이 너무 커요. 어쨌든 체력 그러니까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5점대 핸디캡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뭐 어쨌든 잘 골라서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NBA는 진짜 뽑기를 좀 잘해야 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LA 클리퍼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클리퍼스의 다리우스 갈란드가 또 출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어쨌든 우리 직전 경기 푸근하게 정말 들어와줬던 이 뭐 어디 있냐? 여기죠. NBA 연승 진입했을 때 이때 이 레이커스 승 바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전이었는데 정말 하품하면서 봤어요. 진짜 아침에 이거 졸 뻔했습니다. 레이커스 승도 그랬고 뉴올리언즈 언더도 그랬고 둘 다 굉장히 푸근했던 구간으로 기억을 하는데 레이커스 물론 레이커스가 최근에 게임을 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 시점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분석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역배를 제가 NBA 방송을 지금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데이터를 꾸준하게 받아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4년 정도를 꾸준하게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역배를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잡거든요. 특히나 그 역배를 승부로 가져갈 때 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엔간하면 안 틀립니다. 역대 아마 한두 번 말고는 다 맞았을 겁니다. 그만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역배를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그리고 직전 레이커스전을 프리뷰해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 시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역배를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역배를 받았을 때 이번 시즌 역배 승률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만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쟁력이 지금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스테픈 커리 그리고 포르징기스가 모두 빠져있는 상황에서 사실 골든 스테이트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야투 많이 터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3점 그리고 다득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효율이 나는 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뉴올리언즈전에서 무려 137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노선이 확실합니다. 그냥 외곽에서 3점 많이 터트리면서 게임을 끌고 가려고 한다. 해드리겠습니다. 3점 많이 터트리면서 게임을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 추가적으로 두 번째 아쉬움이 이 팀의 리딩 포인트가 이 카와이 레너드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레너드라는 선수의 사실 그 나이값 그리고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 많이 뛸 수 있는 자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카와이 레너드는 수비를 할 때 더 빛나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공격수로 쓰게 되면서 최근 클리퍼스의 실점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왜 문제가 되냐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과 화력으로 게임을 끌고 가는 팀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 어쨌든 레너드가 공격수로 나서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다리우스 갈란드가요 생각보다 골스 상대로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수비를 못하는 팀이 아니죠. 커 감독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외곽 수비인데 갈란드가 은근 골스 상대로 약하다라는 것과, 물론 브룩 로페즈가 오늘 완전 활개 칠 겁니다. 혼자서 아마 포스트를 다 해먹을 건데 문제가 뭐냐면 발이 느리다라는 거야. 항상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강했던 센터 4번 5번을 보면은 어시스트 능력이 좋거나 발이 빠르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이 빠르지도 않고 또 어시스트가 좋은 선수도 아닙니다. 얘는 그냥 직접적으로 골밑을 파고들거나 3점을 던진 센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골스 입장에서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바운드 경쟁력보다 오히려 3점에 포커스를 맞춰놓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7리바운드밖에 못하기도 했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오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역배를 받았고, 또 상대적으로 상성이 좋은 홈 경기에서 클리퍼스라는 팀을 상대를 하고 레너드가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1.85점대 골스 역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이제 LA 클리퍼스 오늘 이제 일반 승이 1.6으로 좋고 골스의 최근에 성적이 많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클리퍼스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어쨌든 골스가 이렇게 낮은 역배를 받은 데에는 좀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에너지 레벨로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다득점 승리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 뭐 언더바 기준점도 210점대에 잡혀있기 때문에 오바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자, 이제 해외 축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미 형님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보내드렸나 잠깐만. 데이터 형님 발송 완료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해외 축구 4경기인데 해외 축구 형들 4경기는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만 좀 빠르게 진행하고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1시에 배팅 마감이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데이터표에 나와 있는 대로 배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지만 현재 지금 해외 축구가 3연속 올킬입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이제 4연속 올킬에 도전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팅 라인 하나 바뀐 것도 있고 미들즈브러가 역배에서 정배가 돼버리기도 했고, 사실 월요일이긴 한데 좋은 경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중에 오히려 EPL이 많거든요. 그때 4연속 올킬에 도전해보고, 오늘은 제가 고배당을 드렸습니다. 6배당짜리 하나, 16배당짜리 하나를 드렸고, 그 6배당으로 드린 게 원래 2폴 2잡으로 드리려고 했던 걸 하나로 합쳐버렸어.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뭐 올킬이 난다면 첫 번째 조합이 6배당짜리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베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배당 높게 한번 베팅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데이터표 그냥 그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자, 버밍엄 시티랑 미들즈브러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역배 받은 쪽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밍엄 시티도 그렇고 미들즈브러도 그렇고, 미들즈브러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력이 좋은 팀이고 버밍엄 시티는 홈 경기에서 공격력이 좋은 팀이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프랜슨 가져가기 그냥 좋은 경기입니다. 무승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래도 둘 중에 하나가 역배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배당도 좋은 쪽 홈 경기 홈팀 버밍엄 시티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역배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버밍엄 시티 홈 경기의 강점은 뭐냐면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득점은 대부분 다 성공하고 경기를 끌고 가는 팀이고, 반대로 또 홈 경기에서 수비 밸런스도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버밍엄 시티가 한 골 이상은 반드시 넣어볼 만한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미들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시즌 시작할 때 한 3팀 정도를 잡아드렸는데, 첫 번째가 미들즈브러, 이제 두 번째가 코번트리 시티, 마지막 세 번째가 와포드. 요 3팀 중에 한두 팀이 제가 다음 시즌 EPL에 승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들즈브러가 벌써 2위입니다. 그러니까 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EPL에서 뛰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또 기다리시는 팬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미들즈버러가 이번 시즌 굉장히 게임을 잘해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미들즈버러가 버밍엄 시티 원정 경기를 좀 못합니다. 버밍엄 원정에서 최근에 3년 동안 승리가 없다라는 것, 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버밍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그너가 못 나옵니다. 얘가 이제 중원에서 중앙 공격수 형태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핵심 자원인데 이 선수가 못 나온다라는 것과, 전반적으로 오늘 버밍엄 시티에 좀 결정자가 또 있기도 해요. 뭐 백승호도 여전히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들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원 구간 그리고 수비 라인의 결정자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건 일단 프랜슨 쪽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바 쪽 보시면서 저는 버밍엄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무승부가 제일 괜찮아 보이는 구간이긴 한데
아마 1대1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랜전을 보자라고 했던 거였고 뭐 굳이 승패인디를 꼽자고 한다면은 배당을 더 많이 받은 쪽 버밍엄시티 역배를 보겠다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헤타페 경기입니다. 오늘 배당에서도 보이겠지만 축구에서 형들 1.2배당을 받았다라는 거는 반드시 압도적인 정말 상승이 있어야 된다. 최근에 제가 올킬 내드렸던 여기 리버풀 구간 한번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도 제가 압도적인 상승을 갖고 있는 리버풀과 인터밀란이라고 형들한테 언급을 드리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상승 아니면 1.2배당을 받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오늘 압도적 상승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헤타페 상대 8연승입니다. 그리고 헤타페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2010년 이후로 승리가 없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에게 8연패를 당하면서 뭐 단순하게 그냥 이제 경기를 잘했지만 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 헤타페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좀 중시하면서 이제 경기라는 그야말로 수비팀이잖아요. 이번 시즌 돼서 헤타페가 조금 이제 공격력이 살아나는 느낌이긴 한데 다만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8연패를 당하는 동안 성공했던 득점이 1득점입니다. 이거는 가시면 안 돼요. 레알 마드리드가 어쨌든 최근에 일정이 빡빡하기도 하고 오늘 뭐 이제 뭐 벨링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바페도 오늘 못 나오는 그런 좀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득점 감각 좋은 선수가 오늘 다 빠져버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타페는 못 갑니다. 차라리 레알 똥배 가가지고 이거 그냥 뒤져버리는 게 낫고요. 헤타페 쪽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은 단 하나도 없다. 차라리 가실 거면 뭐 2프랜승 이런 거밖에 못 갑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 승에다가 뭐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이라고 한다면 또 모를까. 헤타페가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나름 무나 또는 역배를 쳤던 적이 최근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홈 경기이기 때문에 상성적인 측면 그리고 뭐 홈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점 여러 가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거는 못 갑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 마헨승 오바. 또 심지어 이거 오늘 기준점도 2.5점을 받았어. 아마 벨링엄이랑 음바페 빠진 게 클 텐데 근데 이게 형들 그런 게 있어요. 음바페랑 벨링엄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경기에서 두 선수가 결장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헤타페야 오늘 결장 한번 하자. 어차피 다다음 주 챔스 있으니까 그때를 더 노리자.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은 피사 그리고 볼로냐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가 받은 배당이 너무 수상해요. 이거는 어쨌든 홈 피사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피사는 여러분들 원정 경기를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왜 더 잘하냐? 득점이 더 잘 나와요. 홈 경기 득점이 거의 최악이고요. 리그 꼴찌 수준이고 원정 경기가 그래도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득점이 잘 나오는 편인데 자 지금 피사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1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이 승리가 없는 과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무득점 경기가 일단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특히나 홈 경기를 너무나도 득점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볼로냐 지금 뭐 유럽 대항전 포함해 지금 4연승도 달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볼로냐의 강점은 득점, 그러니까 화력이 화려하다는 느낌보다도 수비 밸런스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 승이나 마행각이 좋은 재료라고 놓고 보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피사 같은 경우에도 클린시트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볼로냐에게 한 골에서 이제 2골 정도 내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놓고 보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볼로냐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강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부류하는 수준 자체가. 어쨌든 일정도 빡빡한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도 결장자가 좀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기더라도 1대0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대0 아니면은 2대0, 1대1,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건 요렇게 보겠습니다. 볼로냐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해물을 보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요거는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면 배당이 너무 수상해. 이 정도면은 배당을 한 1.4를 줘야 되는데 1.78이면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수상하다는 점에서 햄무나 언더 아니면 무승부 이런 식으로 고배당 라인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구 월드컵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디네세 그리고 마지막 피오렌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일정만 조금 덜 복잡했었어도 이거는 피오렌티나 쪽으로 제가 오늘 마행까지 고배당 써봤을 텐데 첫 번째로는 좀 그게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고요. 자, 일단은 직전 경기 그 야니 엘로기아 상대로 홈 경기에서 120분간의 연장 혈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3일 전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피오렌티나는 정상적인 선수들의 체력 컨디션이 아닐 거예요. 그 부분이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자 그러나
우디네세는 갈 수가 없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해가지고 은근히 형들한테 높은 배당을 많이 안겨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남 아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그리고 그 아침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디야, 산호세. 그러니까 상대 팀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팀의 배당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팀이 오늘 피오렌티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뎁스 자체가 또 두터운 팀도 아니고, 이번 시즌 초중반에 구단 내부에서 파벌 싸움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팀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원정 경기 기록이 꽤나 괜찮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피오렌티나의 전체적인 득점 볼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원톱 자원, 최전방 자원 쓰고 있는 모이세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득점 관계 너무나 좋기도 하죠. 3경기 연속 또 골을 넣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어쨌든 성적 자체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기도 하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우디네세가 한 번 실점할 때 너무 크게 실점한다라는 거죠. 피오렌티나 상대로 최근에도 5대1 패배가 한 번 있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승리와 함께 오바 쪽을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2대1, 3대2, 어쩌면 이거는 뭐 5대4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3일 전에 120분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빠져서 언더가 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구기 종목은 여러분들 체력이 빠지면 수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오히려 피오렌티나가 수비가 안 돼서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어제 솔직히 형들 로마랑 유벤투스 봐봐. 여기에서 다득점 경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오늘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 먼저, 그 다음에 피오렌티나 승 햄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코멘트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분 정도 했네요. 그래도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NBA랑 해외축구 함께 섞어서 야간 깔끔하게 올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또 편안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주중에 또 4연속 올킬 도전도 할 거고, 주간 같은 경우에도 몰빵 벌써 연승, 그리고 지금 3연속 이제 고배당 구간은 계속 먹어주고 있는데, 어쨌든 3월달 제가 늘 지금 방송 4년 차인데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성적이 압도적 수치로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이번 달도 한번 좋은 어떤 결과물들 또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딴 것보다도 제가 이제 또 이제 휴식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상당히 컨디션도 상당히 또 높은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또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그리고 곧 다가올 야구 시즌 또 함께 달려보실 분들께서도 카카오톡으로 또 문의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시즌 패키지도 여기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숲TV 여러분들은 저거 전체 표형들 보고 가세요. 빠르게 추천 좀 눌러주시고.